담대한 투자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의 뜨거운 감자만 모아서 여러분에게 정보 제공해 드리고요. 시장 안에서 이 재료가 또 어떤 영향을 나타내고 있는지 시장의 시선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매경 이코노미 박수호 기자 함께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의상을 좀 맞춰 입었어요. 네. 의도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또 시장의 부진 속에서 에너지를 또 함께 나눠보고자.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각적으로나마 이렇게 노력을 좀 해봤는데요. 네네. 한번 볼까요? 이슈를 잘 또 파헤쳐 봐야 그게 또 도움이 되잖아요. 네네네. 첫 번째, 파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실 상장 논란이 지금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피해 주주를 모집해서 집단 소송까지 지금 예고가 되고 있다 하더라고요. 예, 그 법무법인 한누리에서 지금 저희 보도 자료를 아예 보냈습니다. 저희 언론에.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알아보니까 파두가 이제 자본시장법으로 따져봤을 때 자본시장법 제125조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 이거에 보면 이제 125조가 뭐냐면 거짓의 기재. 그러니까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중에 중요 사항에 대해서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이 부분인데요. 중요 사항이 그러니까 그 2분기, 3분기 때 매출액이 굉장히 급전직하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2분기 때는 뭐 5천만 원대, 3분기 때도 뭐 매출 3억 원대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중요 사항인데도 이 중요 사항이 여기에 증권 신고서나 이런 곳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그래서 투자자들이 모르고 투자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적으로 좀 다퉈보자. 이런 취지로 지금 집단 소송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3분기 실적이 3억 원대고요. 2분기 매출이 5,900만 원. 네. 5,900억 뭐 이런 거 아니고 5,900만 원 정도로 집계가 됐어요. 시장에서 이건 전혀 부각이 안 됐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시총이 한때 막 많이 올라갔을 때는 3조 원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또 상장에서도 한 1조 원대 계속 가다가 지금 최근에는 뭐 8천억 원대고 지금 오늘 시총 보니까 지금 현재 17,920원 정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거의 시총이 8,700억이니까 굉장히 급전직하한 거죠. 이렇게 따지면 주변에 손실을 봤다는 분들도 많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파두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그 대외적인 환경 때문에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부분이 쟁점 사항이 될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파도의 가치를 저희가 얼마 정도로 봐야 되는 걸까요? 적정 가치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반도체에서 보통 16배에서 20배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거보다 더 이상으로 앞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봤고 또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글로벌 회사에 이제 납품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런 식으로 증권가에서도 좀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놓고 보면 파두가 사실은 그 기대주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또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AI나 이런 쪽으로 해도 반도체는 계속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부각이 많이 된 건 맞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상장 전까지는 유니콘 기업이라고 또 평가를 받았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투심 그러니까 투자의 심리가 지금 상당히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복원하는 데까지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주가도 지금 많이 무너졌잖아요. 시총도 뭐 절반으로 떨어진 상황이고 주가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전망은 좀 시장 안에서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일단은 그 전까지는 그냥 논란만 있었고 그다음에 법무법인 한누리의 집단 소송 움직임이 있었다. 이 정도까지만 했을 때 또 그래 그 좀 더 지켜보자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금감원에서 이제 여기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밀렸죠. 그러니까 금융 당국에서 이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금감원 조사 결과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지켜보고 난 다음에 투자에 대한 검토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확인을 해보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어쨌건 많은 분들이 왜 거짓말을 했냐라는 말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왜 숨겼냐 이런 의혹이 풀려야 관련주의 움직임도 좀 긍정적으로 좀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파두에 대해서 첫 번째 이슈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좀 긍정적인 소식을 안고 있는 이슈도 봐야 되겠죠. 롯데칠성을 준비해봤습니다. 와, 정말 오랜만에. 네. 시장 안에서 사실 굉장히 소외됐던 종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무겁죠. 아무래도 롯데칠성 하면 우리가 그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 중에 상당수가 롯데칠성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친숙하긴 한데
잘 아는 만큼 오히려 이거는 어디까지가 소비가 되고 어디까지는 안 될 거다. 이런 사람들의 시선, 주변에 뭐 그쵸. 많이 마시나? 뭐 이런 것들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주가에 많이 반영돼 왔었고 그동안은 좀 많이 소외가 되어 왔던 네. 것도 사실입니다. 한 달 사이에 근데 주가가 20% 급등을 했어요. 이게 급등한 기점을 보니까 3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네, 이게 네. 또 고공행진을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실적이 얼마나 좋았던 거예요? 일단은 뭐 실적은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3분기 매출이 8,300억 정도 됐고 영업이익이 843억 원. 그러니까 와 이게 먹는 장사를 하는 식음료 이런 쪽 장사를 하는 그쵸. 쪽에서 영업이익률이 10%대가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10%대가 나왔으니까 와 특히 음료 부문 영업이익이 622억 원이니까 상당히 잘 나왔고요. 주류 부문은 140억 원. 그래서 작년 그 동기 대비 110% 성장했다. 이러니까 야 이거 술을 롯데가 그동안 굉장히 힘들게 했던 부분인데 굉장히 이번에 좋아졌네. 이게 아무래도 좀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이 효자 사업이 주류가 된 거잖아요. 네네네. 소주 신제품 네. 그게 또 굉장히 잘 팔렸다. MZ 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네네네. 엄청 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새로? 네, 제가 이제 MZ가 아니라서 사실 저는 잘 모르긴 하는데 그게 또 기사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 세로가 사실은 그 처음에 나왔을 때 그 제가 롯데 내부 분들하고도 이야기 좀 많이 해봤는데 네. 롯데 내부에서도 40대 이상인 분들은 이거 좀 안 될 것 같은데 의견이 반반이 네, 갈렸어요. 왜냐하면 그 보통 롯데에서 했던 그 많은 주류 광고들은 네. 좀 빅스타를 쓰거나 뭐 인지도가 있는 그런 모델을 썼는데 이 브랜드는 처음부터 이제 그 구미호 네. 그러니까 또 그렇죠. 네, 이런 이제 여우 뭐 이런 그 캐릭터를 썼고 그리고 또 이제 병이 밝아요, 투명해요.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흔히 아는 색깔은 초록. 그렇죠. 내놨던 그런 소주의 그런 이미지랑 좀 다르고 출시하는 방법도 좀 달랐는데 그게 오히려 MZ 세대들한테 먹혔다. 그래서 이게 좀 재밌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소주가 이미도 효자템이었는데 가격이 또 인상되는 추세가 네네네.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네네네. 주류 전체적으로 연쇄적 가격 상승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가격이 오르면 뭐 4분기 실적까지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일단 가격 오르는 부분은 뭐 좋은데 판매 호조로 이제 공장 가동률도 높아지고 있는 데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 부분은 좋은데 이제 앞으로 볼 거는 맥주입니다. 맥주는 뭐 클라우드라고 해서 일단 유명한 부분 그 맥주가 있긴 합니다만 이 맥주가 최근에는 그 신제품이 좀 적었다. 그래서 새로 이제 신제품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 신제품이 얼마나 이제 그 새로만큼이나 좀 파워를 보여줄까? 이게 이제 관건인 겁니다. 좋습니다. 소주도 잘 되고는 있는데 네네네. 맥주가 또 관건이 되고 있다라는 네네네.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네네. 같고요. 롯데치에서 오늘은 쉬어가지만 최근 한 달 사이에 20% 급등해서 무엇이 배경이었는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짚어볼 이슈는요. 비트코인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요새 뭐 난립니다 진짜. 네, 네. 뭐 가파르게 올라가는 추세가 보였었어요. 네네네.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에 대한 이 기대감이 살아있다. 네네.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다만 이 변동성이 비트코인이 워낙 좀 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도 다시 5천만 원을 넘어서 1억까지 예상이 나왔는데 5천만 원을 또 하회하는 흐름이 그렇습니다. 보였습니다. 네. 이 변동성은 어쩔 수 없는 걸까요? 비트코인은 사실 막 야, 왜 오르니?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네. 정말 명확하게 누가 이것 때문에 오릅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흐름은 이런 겁니다. 어쨌든 제도권 안으로 편입이 될 것 같다. 네. 특히 이거 이제 비트코인 자체로는 사기 힘들었던 분들도 ETF가 나오면 비트코인의 경향성에 따라서 내가 투자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또 큰 손인 기관들이 이제 이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했다. 그동안에 이제 돈나무 언니 뭐 이런 분들만 네. 이제 글로벌에서 그렇게 사왔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에 대비해서 최근에는 많은 그 일반 기관 투자자도 유입이 되고 있다. 그 비트코인 하나만 놓고 보면은 다른 코인에 비해서는 이제 기축 통화에 가까운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 가상화폐 쪽에서는 기축 통화에 가까운 그런 흐름을 보이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기관 투자자가 유입되니까 아무래도 이게 신뢰도가 또 높아지는 것만큼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투자 전망은 좀 어때요? 1억 원 전망까지도 나왔잖아요. 오늘 아까 캐시우드 대표 이야기를 안 할 네. 수가 없는데 2030년까지 60만 달러를 간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지금 최대 65만 달러까지 폭등할 것이다. 이러면 지금 현재가 뭐 거의 이제 4천만 원 하고 있는데 와 이게 60만 달러면 거의 6억
7억인 거잖아요. 그래서 와 이거 얼마까지 갔다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1억이 아니라 6억이요. 네네 뭐 6억 더 되겠죠 이제 앞으로 네.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환율 따져 본다면 그러면 캐시우드 이야기는 1조 5천억 달러에 불과한 암호화폐 이 생태계 규모가 2030년에는 25조 달러까지 간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비해서 한 20배 가까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분이 비트코인이 떨어질 때는 이야기 안 하다가 비트코인이 막 오르기 시작하면 또 인터뷰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동안에는 약간 신뢰를 좀 잃었지만 그래도 또 오르는 경향성을 보이면 또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투자가 쉽지 않다. 네네네. 네, 그만큼 변동성도 있는 상황인데 또 지금 뭐 현물 ETF 출시한다고 해서 그것만 믿고 또 따라갔다가 변동성도 아니면 예측도 참 어려운 네네네. 투자이다 보니까 조심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다시 한번 공존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도 뜨거운 감자 이슈들만 골라서 전해드렸는데요.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박수호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